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긴 연휴에 접어들게 됩니다.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셔야지 또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있겠죠. 오늘 포함해서 5월은 이제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떠나는 게 맞았었을까요? 양시장 나란히 5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플러스권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그리고 또 하반기를 대비하는 전략 저희 함께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아무래도 이 외교 관계 그리고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봅니다. 그다지 좋지 못한 내용입니다. 제2의 한알령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 G7 회의 끝나고 나서 미중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여러모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한알령이 재차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G7 회의 직후에 이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접속 불가 상황이 오늘까지 벌써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연예인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불발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고요. 지난 2017년 한알령이 재차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내 업체들도 외자 판호를 발급받기도 했었는데요. 게임 업체들도 이렇게 되다가 신작 출시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게임사들 그리고 화장품 이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데요. 엔터 섹터는 그동안에 연일 50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영향에 꺾일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사들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중국 시장 공략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이브 뉴스가 나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인데 이 중국 쪽에서의 인지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역시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엔터주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중국 쪽의 포션이 큰 이 큐브엔터가 크게 밀려났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뉴스이니만큼 오늘도 엔터사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우려를 낳고 있고요. 게임사들도 보겠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앞서서 넥슨게임즈나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군들은 판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신작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 위메이드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게임 섹터입니다. 어제는 펄어비스 관계사의 신작 효과로 인해서 4% 오르기도 했고요. NC소프트는 신작 베타 서비스 끝나고 나서 6% 정도 밀리면서 힙이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이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에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알령의 흔적을 지우기 이제 좀 마무리가 되나 보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시점에서 나온 달갑지 않은 뉴스에 또 화장품주들의 반응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입니다. 보시면은 실리콘2가 화장품 플랫폼 업체로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중소형주들이 단기에는 흐름이 조금 더 좋았었죠.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조금 더 반격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러시아로부터 전술 핵무기를 이 받아서 자국에 배치하기로 한 벨라루스. 앞서서는 구두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핵무기 이전에 개시했다는 거고 구두 합의는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문화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비난에 나섰습니다. 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화학이나 혹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하지만 태세를 바꿀 만한 이유라든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준비한다 이런 징후를 아직은 포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의 정도의 약간 액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국보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건설 중장비 업체들 움직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 또 후발주자도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웰바이오텍 국보가 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소 테마, 이쪽으로 대기업들의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인데요. 지난 24일이었습니다. LG전자가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LG전자는 앞서서 애플망고라고요. 원래 전기차 충전기 사업 펼치는 업체인데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망고가 하이비 차저로 사명을 변경했고 또 이 하이비 차저가 4개의 전기차 충전 제품을 선보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을 4개 선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전체적인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이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 테마주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텍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 밖에도 LG그룹 내에서는 LG 헬로비전, 당초에는 방송과 통신 쪽의 사업을 영위를 했었지만은 이 전기차 충전 사업 부문도 지금 LG 헬로비전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유플러스도 LG그룹 내에서 전기차 충전 부분으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의 미국 증시입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혼조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 위증시 보신 국내 투자자분들은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요. 기술주 위주의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너무나도 분명했죠.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1.7%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기술주들이 제한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갔습니다. 0.1%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88%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와 또 기술주들의 간극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뉴스 엔비디아 조금 더 자세하게 조명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도 20% 넘는 폭등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죠.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처럼 어제 미증시 장 마치고 나서 나왔던 실적 발표의 시간의 거래 움직임이 나왔고 현재 보고 계시는 움직임은 이 정규 거래 움직임까지 포함한 겁니다. 간밤에는 2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주당 $400 선 턱끝까지 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9,295억 달러대까지 늘어났는데요. 이제 1조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역대 5번째가 될 거라고 하네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에 이어서 역대 5번째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기업이 되게 됩니다. 1조 달러 와닿지 않으실 텐데 삼성전자의 3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1조 클럽에 진입하게 되면은 반도체 회사 가운데서는 첫 번째가 될 거랍니다. 이런 이슈에 월가의 반응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비싸지 않다. 업사이드 충분히 남아있고 AI 골드러시의 대장이다 하면서 대체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효과 이미 반영된 종목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C랩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17%나 올랐고 MD스테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C랩과 비슷한 탄력이었지만은 오히려 윗꼬리를 형성했다라는 점에서 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